자동차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렇게 멋진 자동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이 가벼워야 더 멀리 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을 자동차의 경량화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벼워야 연료 사용이 줄고 연료 사용이 적어야 공해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적은 연료로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연비가 향상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인 제공 거리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속도까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자동차의 수명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답니다.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자동차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단단한 철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철강은 단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송전탑을 만들 때도 사용해요. 바다를 운행하는 커다란 선박에도 철강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철강에서도 소재 개발을 통해 경량화를 하고 있어요. 바로 기가스틸인데요. 기가스틸을 통해 가볍고 튼튼한 철강을 활용해 자동차를 만들고 있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알루미늄은 철보다 충격 흡수 능력, 주조성과 가공성이 좋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도어를 만드는 데 활용된답니다. 그러나 강도가 철보다 약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현재 사용되는 금속 중 가장 가벼운 금속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변기적 특성으로 많은 전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을 대신한 2차 전지로도 각광받고 있어요. 마그네슘을 활용하면 철강보다 60%, 알루미늄보다 30% 정도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나 경주용 차량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부식이 잘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장난감 자동차를 떠올리시지는 않았나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과 다르답니다.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를 첨가하여 철보다 5배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무게는 10분의 1에 불과하답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소재를 바꾼 경우는 기존 비행기보다 무게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조 기술을 통해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금질로 얇지만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장간에서 철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담금질을 하듯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모양을 바꾸면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를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합니다. 적은 양의 재료를 가지고 높은 안전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모양틀을 이용해 복잡한 부품을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치 얼음틀에 물을 넣고 얼리면 틀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복잡한 형태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방식이죠. 이를 하이드로포밍 공법이라고 합니다. 액체 금속을 틀에 넣어 금속판의 형태를 만드는 공법으로 불필요한 용접을 줄여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론 다른 성질의 물질을 합쳐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옷에 잘 닿는 부분에 가죽을 덧대어 옷이 헤어지는 걸 막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이를 맞춤형 블랭킹 공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강도나 두께를 가진 소재를 레이저를 통해서 용접하여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공법으로 따로 부품을 추가하지 않고
부위에 맞게 필요한 강도를 만들어 경량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볍게 싱싱 달리는 전기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전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확인하여 주세요. 다음의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여 주세요. 먼저 다음 모양의 자동차 모양 우드락을 찾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모양 철판 중 구멍이 뚫린 철판을 찾아 준비합니다. 자동차 모양 양면 테이프 중 기업 모양 표시가 있는 양면 테이프를 뜯어 자동차 모양 우드락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고 구멍이 뚫린 자동차 모양 철판을 모양에 맞춰 붙여줍니다. 자동차 모양 철판을 붙일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남은 자동차 우드락을 찾아 준비합니다. 자동차 모양 양면 테이프 중 니은 모양 표시가 있는 양면 테이프를 뜯어 자동차 모양 우드락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고 남은 자동차 모양 철판을 모양에 맞춰 붙여줍니다. 구멍이 뚫려있는 자동차 부품을 뒤집은 후 자동차 모양 양면 테이프 중 디귿 모양 표시가 있는 양면 테이프를 뜯어 붙입니다. 다음 모양의 부품을 찾아 디귿 모양 양면 테이프를 뜯은 후 모양에 맞춰 붙여줍니다. 자동차 모터 모듈을 찾아 준비합니다. 다음과 같이 콘덴서와 충전 어댑터를 모양에 맞춰 붙여줍니다. 전선도 아래 홈에 맞춰 붙여줍니다. 자동차 모터는 톱니바퀴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끼워줍니다. 이때 모터가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상 없이 조립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남은 리엘 모양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앞서 조립한 자동차 모양에 붙입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고 자동차 모양 우드락을 모양에 맞춰 붙입니다. 어긋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형 튜브와 큰 기어, 쇠봉을 준비합니다. 쇠봉에 먼저 원형 튜브를 끼우고 큰 기어를 끼웁니다. 큰 기어에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끼워줍니다. 다음과 같이 큰 기어가 0.5cm 정도 들어가도록 끼워줍니다. 앞서 큰 기어를 끼운 쇠봉을 자동차 앞쪽 구멍에 끼웁니다. 다음과 같이 작은 기어와 큰 기어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합니다. 만약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맞도록 조정해줍니다. 원형 튜브를 쇠봉 반대쪽에 끼워 쇠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퀴를 쇠봉 양쪽에 끼워줍니다. 이때 기어가 바퀴에 닿으면 움직이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바퀴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도록 조립합니다. 바퀴 구멍의 높이가 같도록 하고 쇠봉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립합니다. 남은 쇠봉에 원형 튜브를 끼워 조립합니다. 다음과 같이 튜브가 0.5cm 정도 들어가도록 끼워줍니다. 원형 튜브를 끼운 쪽에 바퀴를 끼워 조립합니다. 조립한 쇠봉을 자동차 뒤쪽 구멍에 끼웁니다. 쇠봉 반대쪽에 남은 원형 튜브를 끼웁니다. 바퀴를 쇠봉에 끼웁니다. 이상 없이 잘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바퀴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바퀴의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자동차 윗면에 자동차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때 뒤쪽 충전 어댑터 구멍을 기준으로 붙입니다. 자동차 스티커 끝부분은 연필 등으로 밀어서 쇠봉 아래 자동차 바닥에 붙여줍니다. 건전지 끼우개의 덮개를 열고 건전지를 끼웁니다. 건전지의 극성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끼웁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줍니다. 다음과 같이 충전소 모양의 오드락을 찾아 준비합니다.
충전소 모양 양면 테이프를 찾아 준비합니다. 충전소 모양 우드락의 가운데 구멍을 뚫고 뒤집어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두 개 모양 중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뜯고 나머지 충전소 모양 우드락을 모양에 맞춰 붙입니다. 충전소 밑판에 앞서 조립한 우드락을 끼웁니다. 우드락을 끼울 때는 방향을 주의해주세요. 다음 모양의 양면 테이프를 찾아 건전지 끼우개에 붙여줍니다. 이때 스위치가 없는 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앞면 테이프를 떼고 건전지 끼우개를 충전소 바닥에 붙입니다. 가운데 구멍에 어댑터를 꽂아줍니다. 충전소의 전원을 켜고 자동차의 어댑터를 충전소 어댑터에 끼웁니다. 약 10에서 15초 정도 충전합니다. 충전소 전원을 끄고 충전소에서 자동차를 분리하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럼 전기자동차 완성! 오늘은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의 필요성과 경량화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과학 기술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 같네요. 그럼 안녕!